1834년 어느 여름날 경복궁 편전에서 한 소년이 통곡하고 있습니다. 겨우 8살, 초등학교 2학년 나이의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 앞에는 조선 팔도의 대신들이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은 이환. 우리가 오늘 만날 조선 제24대 임금 헌종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아이는 할아버지 순조가 45세로 급서한 지 불과 3년 만에 아버지 효명세자마저 22세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안동 김씨의 독이 또 왕실을 휩쓸었다. 8세 소년 왕. 그 뒤에 숨은 진짜 권력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순원왕후 김씨,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긴 15년간의 수렴청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5년이라는 짧은 제위 기간 동안 한 번도 진짜 왕이 되지 못한 채 23세의 후사도 없이 생을 마감한 비운의 군주 헌종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헌종이 태어난 건 1827년입니다. 당시 조선은 어땠을까요? 할아버지 순조 시대, 조선은 이미 세도 정치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1800년 정조가 갑자기 승하하면서 시작된 안동 김씨의 권력 독점. 이것이 60년 넘게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헌종의 아버지 효명세자가 1827년부터 대리청정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효명세자는 당시 18세의 젊은 나이였지만 뛰어난 재능과 강한 개혁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 처가인 조만영의 풍영도씨 세력을 끌어들였고 인재를 등용하며 왕권 회복을 꿈꿨습니다. 아버지, 저는 반드시 왕실의 권위를 되찾겠습니다. 어린 헌종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국사를 돌보는 모습, 신하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1830년 5월 6일, 효명세자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22세의 젊은 나이에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그리고 그대로 세상을 떠납니다. 3살 배기 헌종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그로부터 4년 뒤인 1834년 할아버지 순조마저 45세로 급서하면서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야 했다는 점입니다. 왕이 된다는 것.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8살의 왕이 된다면 그것도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모두 의문의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 헌종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헌종이 직면한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벽이 그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벽은 순원왕후의 15년 수렴청정이었습니다. 헌종이 즉위하자마자 할머니 순원왕후 김씨가 수렴청정을 선포합니다. 주상께서 아직 어리시니 이 몸이 국사를 돌보겠노라. 겉으로는 손자를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습니다. 순원왕후는 안동 김씨 가문의 수장이었습니다. 그녀의 친정오빠 김조수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친정 조카들 김작은, 김은근 형제가 조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렴청정이 뭔지 아시나요? 왕이 어리거나 즉위 초기의 왕대비가 왕을 대신해 정치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2년 내지 3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순원왕후의 수렴청정은 무려 15년입니다. 1834년부터 1849년까지 헌종이 23세가 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칠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대왕대비께서 발을 들으시고 정사를 처결하시니 주상은 좌우에 앉아 있을 뿐이었다. 헌종은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전회의에 참석해서 할머니가 내리는 결정을 듣는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둘째의 벽은 안동 김씨와 풍영도씨의 세력 다툼이었습니다. 헌종의 친가는 안동 김씨였습니다. 할머니 순원왕후가 안동 김씨니까요. 그런데 헌종의 친어머니 신정왕후 도씨는 풍영도씨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효명세자가 안동 김씨를 견제하기 위해 풍영도씨 조만영의 딸과 결혼한 것입니다. 이제 상황이 보이시나요? 8세 어린 왕을 사이에 두고 친할머니 안동 김씨와 친어머니 풍영도씨가 권력 투쟁을 벌인 겁니다. 1834년 순원왕후는 수렴청정을 하면서 안동 김씨를 요직에 대거 등용합니다. 김작은은 우의정, 좌의정, 김은근은 병조판서, 이조판서, 김문근은 형조판서.
친정엄 두 씨는 아들 헌종이 왕이 되는데도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순원왕후가 모든 걸 장악했으니까요. 헌종은 그 한가운데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서로 견제하는 모습을, 외가 사람들과 친어머니, 집안 사람들이 대립하는 모습을 매일 봐야 했습니다. 그럼 헌종은 뭘 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할머니 순원왕후와 안동김 씨 세도가들에게 있었으니까요. 헌종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까요? 실록과 역사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헌종의 진짜 모습이 보입니다. 헌종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상계에서 비록 어리시나 자질이 영민하시고 학문을 좋아하셔서 날마다 경연에 나가시어 학문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그는 특히 역사책을 좋아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며 과거 임금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지 공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 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의 수렴 청정이 끝나면 자신이 직접 정사를 볼 날을 기다리며 준비했던 것입니다. 1849년 6월 드디어 순원왕후가 수렴 청정을 거둡니다. 헌종 23세 때입니다. 헌종은 바로 친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개혁을 시도합니다. 삼정의 문란을 바로잡기 위한 조사 착수, 부패 관리, 처벌 강화, 백성들의 고통을 듣기 위한 상소를 활성화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안동김 씨 세력은 이미 조정의 핵심 자리를 모두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헌종이 무엇을 하려고 해도 김좌근과 김은근 형제가 막아섰습니다. 전하, 이것은 조종의 법도에 어긋납니다. 전하, 대왕 대비 마마께서 염려하실 것입니다. 헌종은 왕이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없었습니다. 헌종의 가족사를 보면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1837년 11세의 김조근의 딸 효현왕후와 혼인합니다. 하지만 효현왕후는 1843년 겨우 16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1844년 헌종은 재혼합니다. 두 번째 왕비는 홍재룡의 딸 효정왕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왕비 효현왕후는 안동 김씨였습니다. 할머니 순원왕후가 자기 친정 조카 딸을 왕비로 앉힌 겁니다. 두 번째 왕비 효정왕후는 남영홍 씨였습니다. 헌종의 혼인마저도 정치적 계산의 산물이었던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두 왕비 모두에게서 후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기록을 종합해보면 헌종은 어려서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칠록에는 이런 기록들이 자주 나옵니다. 주상께서 불편하시어 경연을 정지하다. 주상께서 몸이 편찮으사 정사를 보지 못하시다. 일부 학자들은 헌종이 선천적으로 허약했다고 분석합니다. 아버지 효명세자가 22세에 급사한 것도 유전적인 건강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칠록을 자세히 읽어보면 헌종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외척들에게 둘러싸여 자라면서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강한 왕권을 꿈꿨습니다. 1849년 친정을 시작하면서 보여준 개혁 의지가 그 증거입니다. 23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는데 그마저도 세도가들의 벽에 막혔던 것입니다. 그럼 헌종 시대는 정말 의미 없는 시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역설적으로 헌종 시대는 조선 후기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헌종 시대는 세도 정치가 극에 달한 시기였습니다. 안동 김씨의 권력 독점은 이전 어느 때보다 심했습니다. 김좌근, 김은근 형제는 의정부와 육조를 모두 장악했고 인사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조판서가 되면 모든 관리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안동 김씨는 이조판서 자리를 독점하면서 전국의 수령과 중원 관리를 모두 자기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국가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입니다. 삼정 전정군 정왕곡은 원래 백성을 위한 제도였습니다. 전정 토지세, 군정군역 제도 한곡은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탐관 오리들이 이걸 착취의 도구로 만들었습니다. 헌종 시대를 보면 조선의 왕권이 얼마나 약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선은 원래 강한 왕권 국가였습니다. 태종, 세조, 성종, 영조, 정조 같은 군주들은 신하들을 압도하는 카리스마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헌종은 어땠을까요? 8세 즉위에서 23세까지 15년간 할머니의 수렴청정을 받았습니다. 친정을 시작한 뒤에도 실권은 안동 김씨에게 있었습니다. 왕은 있었지만 왕권은 없었습니다. 이것이 조선 멸망의 씨앗이었습니다. 왕권이 무너지자 양반 사대부들의 자율적 통치 시스템도 무너졌고 결국 국가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1849년 친정을 시작한 헌종.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었습니다. 1850년 1월 24일 음력 1849년 12월 12일 그의 나이 23세로 경희궁 회상전에서 헌종이 승하합니다. 제2기간 23년 중 진짜 자기 권한으로 통치한 기간은 고작 6개월이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건 후사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왕의 직계 후손이 끊긴 것입니다. 칠록의 기록을 보면 상께서 승하시니 나이 23이요 제의 15년이었다. 슬프다. 후사가 없으시니 종묘사직이 어찌 될 것인가. 헌종이 죽자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왕의 아들이 없으니 누가 다음 왕이 되어야 할까요? 결국 순원왕후가 결정을 내립니다. 전개대원군의 셋째 아들 19세의 이원범 철종을 왕으로 지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원범은 누구였을까요?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던 서민이었습니다. 왕족이긴 했지만 조부인 은원군이 영모에 연루되면서 강화도로 유배된 뒤 그냥 농부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순원왕후가 왜 그를 택했을까요? 조종하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농사꾼으로 살던 사람을 갑자기 왕을 만들면 정치를 모를 테니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헌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정통성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헌종이 그렇게 총명하고 개혁 의지가 있었다면 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헌종이 처했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헌종은 어려서부터 할머니의 그늘 아래서 자랐습니다. 8세의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순원왕후는 그에게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고 말했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호해줬습니다. 문제는 그 보호가 23세까지 계속됐다는 것입니다. 둘째, 안동 김씨의 권력이 너무 강했습니다. 김작은, 김은근 형제는 단순히 왕의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국의 관리 인사를 장악하고 군사력을 장악하고 경제력까지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헌종이 그들에게 맞서려면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자기 편 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15년의 수렴청정 기간 동안 모든 요직은 안동 김씨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셋째, 헌종은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칠록의 여러 기록을 보면 헌종은 자주 병치해를 했습니다. 정치적 투쟁을 벌이려면 강한 체력과 정신력이 필요한데 그는 그럴 만한 여건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럼 헌종은 무능한 왕이었나요? 아닙니다. 헌종은 무능했던 게 아니라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23년 제위 중 진짜 자기 권한으로 통치한 기간이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그 짧은 기간에도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만약 헌종이 건강했다면, 만약 그에게 10년, 20년의 시간이 더 주어졌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순원왕후는 나쁜 사람이었나요? 이것도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닙니다. 순원왕후는 자기 친정 가문인 안동 김씨의 이익을 위해 수렴청정을 했을까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순원왕후는 진짜로 왕실을 보호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 순조가 45세에 급서했고 손자 헌종이 8세에 즉위했을 때 조정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녀는 자기가 나서서 안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권력의 맛을 알게 됐고 놓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역사의 인물들은 선과 악으로 단순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입장과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헌종의 생애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8세의 왕이 되어 23세에 세상을 떠난 비운의 군주. 15년간 할머니의 수렴청정을 받으며 한 번도 제대로 된 왕의 직분을 수행하지 못한 사람. 두 번의 혼인에도 후사를 얻지 못해 조선 왕실의 정통성이 끊어지게 만든 왕입니다.
그럼 헌종은 실패한 왕이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습니다. 그는 왕권을 회복하지 못했고 세도 정치를 막지 못했고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의미에서 헌종은 시대의 희생자였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잘못된 시스템 속에 던져졌습니다. 아버지는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할아버지도 급서했습니다. 8세의 왕이 되었지만 실권은 할머니와 외척 세력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럼 헌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의 공백은 반드시 누군가 채운다는 것입니다. 어린 왕이 즉위하면 누군가는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헌종의 경우 그것은 순원왕후와 안동 김씨였습니다. 한번 손에 쥔 권력은 쉽게 놓지 않습니다. 15년의 수렴청정이 그 증거입니다. 둘째, 시스템이 무너지면 개인의 능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개혁 의지가 있어도 썩어버린 시스템 속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헌종이 친정을 시작했을 때 이미 조정의 모든 자리는 세도가의 사람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셋째,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헌종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23세에 생을 마감했으니까요. 만약 그에게 10년, 20년의 시간이 더 있었다면, 건강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헌종이 세상을 떠난 1850년, 조선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헌종의 뒤를 이은 철종 역시 안동 김씨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1863년 고종이 즉위한 뒤에는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권력 투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1910년 조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헌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 몰락의 시작이었고 왕권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으며 500년 이어온 정통성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헌종의 삶을 돌아보며 저는 한 가지를 느낍니다. 역사는 거대한 흐름입니다. 개인의 의지만으로 바꿀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는 개인들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만약 순원왕후가 수렴청정을 3년만 하고 물러났다면, 만약 안동 김씨가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다면, 만약 효명세자가 22세에 죽지 않고 왕위에 올랐다면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헌종은 그런 만약들의 희생자였습니다. 그의 무덤은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경릉입니다. 두 왕비 효현왕후와 효정왕후와 함께 잠들어 있습니다. 23세의 젊은 나이에 후사도 없이 왕으로서의 꿈도 제대로 펼쳐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헌종. 그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국 제24 대헌종대왕 지릉. 대왕. 이름만 대왕이었지. 한 번도 제대로 된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헌종의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옛 역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현재를 봅니다.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시스템이 무너지면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준비되지 않은 리더십이 얼마나 위험한지, 헌종의 시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의 시대는 괜찮은가? 권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미래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는가?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재이고 미래입니다. 오늘 헌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질문 하나라도 남겼다면 이 시간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25대 철종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역사를 기억하는 자만이 미래를 만듭니다.